우리 주식시장, 지금이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일까? 기회라면 주목해야 하는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대응법 준비했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더해진 포트폴리오도 공개한다. 네, 또 시장이 반등하니까 정말 10년 만에 왔던 기회였던 거야? 지나간 거 아닐까? 좀 많이들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체적인 포트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하신 분들도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블로크의 이동훈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반 투자자분들, 예.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무언가 위기를 기회로 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0년 만에 온 기회가 맞습니까, 대표님? 10년 만에 기회가 되려면 네. 그동안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던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이 빠졌던 요인이 장기적 요인이냐, 아니면 이제 반짝 요인이냐,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염병에 의한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 기록해보면 전염병은 대체로 치료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 면역으로 극복을 하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봐야 되는데, 각국에서 돈을 막 퍼붓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실제로 닿기보다는 우려는 굉장히 큰데 자금 투입에 의해서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경기 부양책은 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악재에 대한 데미지는 단기적으로 컸지만 그게 지속성은 없다라고 본다라면 충격 대비 부양책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10년 만에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각국에서 지금 퍼붓는 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금융위기 2008년도 터졌을 때 한 7조 달러 정도 풀린 걸로, 물론 이제 통계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주까지 한 5조 달러 정도 됐었고 지금 미국에서 무제한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그때는 몇 개월, 몇 년 동안 풀렸던 돈이 지금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다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후의 반등은 아주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에 온 기회가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2000선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1700선 내주고 600선, 1500선까지도 분기가 장중에 됐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랐었는데 그럼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시장에서 저점은 확인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우리 증시 바닥은 어느 수준인가요? 우리가 바닥 얘기하려면 네. 둘 중에 하나가 충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악재가 완화가 됐느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호재로 이거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악재 완화된 건 없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가 치료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호재거리가 나와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 막 펼치면서 돈으로 막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재가 완화된 게 아니라면 호재로 틀어막는 동안에 변동성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뉴스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그래도 현재로서는 변동성 어쩔 수 없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에 나온 호재로 막아낼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대비 한 10% 정도 하락 이상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10%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대략적으로 한 15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부양책이 예전보다 단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거는 치료제가 아마 아무리 늦어도 연내는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10% 정도 바닥으로 보고 그 정도 선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그리고 각국이 돈을 푸는 걸 또 꼽아주셨는데 우리도 증시 안정기금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100조의 기업 살리기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수혈은 증시에 언제쯤 이제 영향을 정말 실질적으로 미쳐줄까요? 예, 근본적으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네. 해외 쪽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해외에서 이제 달러가 부족하니까 그 달러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막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된 문제인데 네. 이게 뭐 국내 요인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급반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해외 쪽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자금 투입이 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또 국내에서도 이게 지금 걱정하는 건 미국에서도 기업이 파산하는 걸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 끝에 가서 기업들이 파산하고 그 파산 여파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어떤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를 걱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돈을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국내에서 투입되는 자금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런 믿음을 심어주면서 지지선 역할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적으로 기업들의 파산이 이제 진정된다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매도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매도도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요인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해낼 수 있다 이런 요인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어 역할, 안전판 역할이요. 예. 그러면은 또 여기 제가 좀 걱정이 하나 되는 게 있는데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돈이 많고 풍족한 상황도 아니긴 했어요. 지금의 1달러 안전판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나면 너무 돈을 많이 푼 게 이게 부채로 잡히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요? 근데 지금 네.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가 초강세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빚 갚는 데 지금 급급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돈을 많이 푼 것 같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들은 다 부채를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으로 풀리는 돈의 규모는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돈이 그대로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네. 그렇게 돼서 그 후유증을 남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 업종으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좀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실적 대비 지금은 다 낙폭과되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낙폭과대 아닌 건 없잖아요. 근데 실적 훼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난하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 그리고 국가들별로 좀 투자가 집중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뭐 5G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업종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그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갑자기 방학이 이루어지면서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서버형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 페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08년도 이후를 살펴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전환할 때, 위기가 있을 때라든가 전환할 때 굉장히 시장 예측을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부터 등장을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16년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9달러 이하에서 사서 2018년도에 50달러에서 매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종하는 매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5G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수가 좀 향후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적 영향보다도 더 많이 빠진 종목군 그리고 IT 뭐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한 종목이라던가 뭐 종목별로만 골라보자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종목을 하나 찝으라고 그러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근데 네. 이제 대형주 쪽에서 하나 정도 꼽자고 하면 사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의 논란이 있죠. 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다든가 이런 맞아요. 논란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시장에서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시장 점유 1위 아니면 2위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체로 보면 뭐 STI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뭐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삼성전자 살까, SK하이닉스 살까인데 그럼 후자가 낫겠네요, SK하이닉스가? 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바일 쪽 같은 경우도 또 역시 애플의 주가가 약세 보이면서 또 덩달아 밀려서 변수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네. 하이닉스는 변수가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변수가 적은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 거는 기대도 눈높이도 좀 높으신 편인가 보네요. 실제로 보면 네. 삼성전자 여러 사업부 내에서도 반도체 실적 전망치 하향폭이 제일 적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좀 중소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요?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회복이 돼도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뭐 STI라는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거의 두 업체가 과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흐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TI 원익 IPS 이야기해 주셨어요. 업종 추천 종목까지 저희가 다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계좌를 처음 신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언제 사야 돼? 이 종목을 사야 돼?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포트를 구성해 볼게요. 어떤 종목으로 담아 오셨는지 가격 전략도 소개해 주세요. 예, 뭐 업종으로 보면 IT, 자동차, 5G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KMW, LG 화학 그리고 이제 현대차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뭐 매매 대응 전략까지 바로 말씀해드리면 SK 하이닉스는 오늘 주가보다 높긴 합니다만 좀 기다려보자. 78,000원, 목표 주가 9만 원, 그리고 손절매는 72,000원, 그리고 KMW는 이제 48,000원, 목표 주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 그리고 LG 화학이 29만 원, 목표가 35만 원.
손절매 26만 원, 그리고 현대차 7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9만 원, 6만 8천 원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손절매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매가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서 지금 편입하고 좀 넉넉하게 가져가는 대응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요. LG화학도 이제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대결 붙인 것처럼 LG화학도 삼성 SDI하고 많이 경쟁 구도로 꼽히잖아요. 삼성 SDI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예. 그런데 LG화학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나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하고 이제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소송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이제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프리미엄을 하나 얹어봤습니다. 아, 그럼 현대차는요? 현대차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농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현대차 시가총액이 14조 원이었어요. 근데 삼성동 땅을 10조 원 주고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하고 거의 맞먹는, 그러니까 땅값하고 맞먹는 정도로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리고 지금 후베이성에서의 어떤 그 재개가 영업 재개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걱정했던 요인이 완화가 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지 않을까 해서 대표적인 낙폭 과대 대형주 쪽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아주 포트 정리가 속 시원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